제6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벌써 61회 왔는데 61회는 전회차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 맞기에는 참으로 좋았던 문제. 아쉽다. 우리가 이때 시험 봤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기본 베이스가 없었다 그러면 쉽게 다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50점 밑으로 맞기도 쉬웠던 문제고 시험이고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80점 이상 쉽게 맞출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좀 쉬운 거는 굉장히 쉬웠고 어려운 거는 또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죠. 61회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면서 자세한 얘기 해보죠.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보면 1번은 언제나 유물유적 문제.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에서 어떤 시대의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8,000년 전 형성된 집터에서 무슨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래요. 끝났죠. 그렇죠? 덧무늬토기, 이음날, 구문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신석기다라는 거죠. 자,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건 구석기고, 고인돌 둘럴 무덤 청동기고, 그렇죠? 명도전 이용해서 중국과 교역 철기시대고,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이용해서 식량을 생산하였다. 모르겠다. 그렇죠? 요거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데 농경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벼농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건데 1점짜리잖아. 그러면 이게 맞지 않을까요? 농경이 시작됐다? 신석기. 그렇죠? 5번 비파형 동건과 거친문 A, 4번이 맞네요. 그렇죠? 4번이 신석기로 정답이고 5번은 청동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내줬어요. 1점짜리로 신석기 4번이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연맹국가? 이런 거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5월 10월의 행사, 제천 행사, 신지읍차로 불렸다. 목지국, 사로국, 구야국 이렇게 소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 끝나야죠. 두 번 계절제를 냈고 신지읍차, 군장이 지배를 했고요. 목지국, 사로국, 구야국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목지국, 사로국, 구야국. 그렇죠? 사만을 얘기하는 거다. 자, 1번 신성지역 소도가 존재했다?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사만 재정 분리사회를 알 수 있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 2번 연해장수 진개 공격을 받은 건 언제요? 고조선. 혼인풍습으로 민멸의지에 옥저겠지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그러면 부여. 특산풀무로 단과반, 단공과마 반어피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 정답이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벼슬은 16등급이 있대요. 좌평이 등장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끝나야죠. 그렇죠? 5명으로 일품. 달솔, 솔개, 그래서 30. 은솔, 덕솔 이렇게 있죠. 6품 이상 관으로,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식했다. 그 나라 지방에는 5방이 있대요. 그렇죠. 5부, 5방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웅진성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어디예요? 백제입니다. 백제. 자, 1번 골품에 따라서 관능 승진에 제한을 두었던 건 신라 아닙니까? 신라 골품제. 제가회의에서 중대한 가들이 모이는 고구려.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여긍지는 고구려의 장관 이름이죠. 자, 위화부, 영객부 등의 중앙관서를 설치한 것은 신라예요. 신라. 자,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의 귀족 등이 지배를 이루었다라는 게 백제죠. 5번입니다. 5번. 자, 4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백제 관미성을 빼앗다. 그러니까 백제는 아닐 것이고 고구려, 신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죠? 신라에 침입한 뇌를 격퇴했다. 야, 이러면 끝났지. 그렇죠? 그럼 고구려 왕이고요. 관미성을 뺏었고,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뇌를 격퇴한 왕은 누구야?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광개토대왕 아닙니까? 그렇죠? 후연도 공격했고,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다. 거련은 장수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잖아. 자, 1번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광개토대왕이죠. 1번 정답이죠. 자,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4세기 소수리왕. 그래서 율령, 불교, 태학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암기를 했고요. 낙랑굴을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낙랑군, 대방군을 다 몰아냈다. 누굽니까? 미천왕이죠. 자, 을파소를 등용해서 진대법은 2세기네요. 고국 천왕. 자,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 축소했으니까 7세기. 예, 영유왕에서 보장왕. 그렇죠? 보장왕 때 완공을 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된다. 우리는 광개토대왕 찾았다. 1번이 정답이죠. 자,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곳은 누구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실이고 그는 금강산맥영론, 대승기 신론서 등을 저술해서 불교 교리에 힘썼으며 무예가도 지었대요. 와, 이제 요것도 안타까워서 힌트를 또 줬어. 무예가까지. 정토신앙을 전파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누구예요? 원효대사입니다. 그렇죠? 원효. 자, 그렇다면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1번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원효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지 마라 라는 거죠. 논쟁을 화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불경의 해설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했던 원효.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라는 거죠. 구법순례긴 왕호 천축국전 해초. 그렇죠? 해초.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이죠. 자,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신라죠. 신라의 자장스님이에요. 자, 왕명으로 수의 군사를 정하는 걸사표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광법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나라에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치게 되고 그래서 살수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려웠던 걸사표. 하지만 정답 찾는 데는 굉장히 쉬웠잖아요. 정답 찾았으니까 끝난 거지. 자,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한 해동 고승전 누굽니까? 각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굉장히 쉬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걸릴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5번까지 문제 푸는데 이렇게 쑥쑥 이렇게 넘어갔다? 와, 쉬웠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뭐예요? 점수가 쉬워. 1점짜리가 벌써 3개예요. 나머지 2점짜리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쉬운 문제를 너무 많이 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출제자들한테. 왜냐하면 일단 맞고 시작하잖아. 5번까지 다 맞잖아요. 그럼 느낌상 내가 공부 많이 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붙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부분에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높을 확률이 커요. 고마운 문제지.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려운 거 나왔어요. 3점.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 연흥 2년에 모르겠다. 그런데 계로왕이 나왔어요. 계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고요. 시인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유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를 얘기하는 거지. 백제 계로왕. 우호가 돈독하였는데 고구려의 선조인 쇠 고국 원왕이 우호를 가볍이 여리고 국지적 군사를 지휘해서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지금 고국 원왕 있죠. 고국 원왕. 그러니까 고구려가 백제를 쳤어요. 그때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의 선조인 근구수는 이제 근초고왕의 아들이죠. 군대를 정비하고 공격기에 새 머리를 높이 베다니다 남쪽을 못하였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국 원왕이 쳐들어왔을 때 전사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서 침략하고 위협하니 원한이 쌓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로 고구려가 점점 커지면서 백제를 계속 위협하고 있었다. 원한이 있잖아. 선대왕을 죽였으니까 우리 선대왕이 복수를 하겠다. 원수의 나라는 백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전쟁의 참화가 30년이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계속 백제를 공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속히 장수를 보내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백제 계로왕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로왕이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윗동네 누구야?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계속 이제 그 장수왕 때 이전부터 계속 공격을 했고 결국에 지금 장수왕이 엄청나게 내려올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계로왕이 지금 위서니까 중국에다가 이렇게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럼 배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계로왕이 북위에
군사를 요청한 이 내용이죠. 그럼 배경은 뭐 맞잖아, 배경. 배경이니까 뭡니까? 지금은 요 사료에 나온 거는 근초왕 때 고구려 고국원한을 전사시킨 것.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요거예요. 장수왕의 평양 전도. 그리고 나서 얘들이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찾으면 돼, 이걸. 자, 을지문덕이 산수에서 승리했다. 이것은 한참 뒤에 7세기 때 일이니까 탈락이고,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나제 동맹, 동성왕 이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것도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틀렸고. 자, 개백의 결사대가 왕산벌에 패배했다. 이것도 훨씬 이후 상황이잖아요. 백제 마지막 전투니까 틀렸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준 정책을 추진했다. 이게 맞죠. 그렇죠? 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그리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백제는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북위에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배경은 여기에 나왔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설명이 되게 장황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벌써 머릿속에 이게 착착착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가 6번 문제예요. 6번은 5번이 정답이죠.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 자, 가번.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연정토는 참고적으로 연개소문의 아우예요. 자, 12개의 성과 3,500여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했는데 왕이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이렇게 집을 주었다. 뭐야? 고구려의 연정토가 신라에 항복을 했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신라에 항복을 했다. 666년인데 연도를 몰라도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봐보자. 이근행이 당나라예요. 당나라 사람.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서 주둔을 했습니다. 신라 군사가 공격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매소성 전투예요. 그 다음에는 기벌포 전투겠지. 매기 전투는 통일신라 전투죠. 그러니까 나단 전쟁이 나당 전쟁. 그래서 675년이 매소성 전투, 676년이 기벌포 전투잖아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찾아보자. 1번 윤충이 백제 장수죠.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하였다라는 건데,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한 게 642년 의자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상황이에요. 자,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승이 등장하면 뭡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고구려는 몇 년에 멸망을 하죠? 668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나당 나당 동맹. 그렇죠? 그래서 진덕여왕 때 있었는데, 이 나당 연합은 언제 있어요? 이 이전에 있습니다. 나당 연합하고 그 다음에 백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공격하는 거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죠.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훨씬 이전 상황이죠. 그렇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집권을 해서 보장왕을 앉히고 그 다음에 김춘추가 와가지고 우리랑 연합합시다 그랬더니 너 죽을래? 그래서 가두잖아요. 탈출해서 당나라로 가서 나당 연합을 하게 되니까 이거보다 전 상황이야.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단군과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백제부흥운동. 그래서 백강전투 누가 도와줘요? 백제가 다시 살자 그러니까 왜가 지원을 해줬던 전투입니다. 백제부흥운동.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8번 문제.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다음 가상의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며칠 전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던 김원창의 난을 얘기하고 있구나. 장안 경운이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 1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신라의 역사를 편찬한 건 신라 전성기 때잖아요. 그래서 6세기 때 지증왕 때고,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한 건 언제입니까? 지증왕 때 6세기 때잖아요.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신라 중대 왕권이 가장 강했던 7세기 신문왕 때.
자, 원종과 애노의 난이죠. 원종과 애노의 난은 언제입니까? 진성여왕 때. 그렇죠? 그래서 9세기 진성여왕 때 있었으니까 이 이후 상황이야. 그런데 혹시 모르죠? 5번도 한번 살펴봐야죠. 2000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이거 6세기 법흥왕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어디예요? 4번이 우리가 정답을 딱 체크를 했고, 그리고 5번에 법흥왕. 틀렸다. 그렇죠? 다 이전 상황이고 4번만 이후 상황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밑줄 그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저는 지금 신순겸 장군의 신순겸 누구죠? 모르겠어. 후삼국 시대에 고려 그리고 후백제 신라가 있을 때 후백제 저 고려의 왕건이잖아요. 왕건의 오른팔이 신순겸 장군이에요. 충정을 기르는 대구 표충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산전투 당시에 위기에 빠진 왕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곳에서 전사를 했다는 거죠. 대구에서. 그렇죠? 자, 누구예요? 태조 왕건의 오른팔이잖아. 그러니까 고려 태조 왕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상황은 공산전투를 얘기하는 거고, 공산전투는 후백제 견훤이 신라 왕궁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퇴각하죠. 집으로 가자 라고 하는데, 이때 고려 왕건이 우리가 신라를 도와줘야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공격을 해요. 이때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터졌는데 그것이 공산전투죠.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고려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후백제가 여기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때 왕건이 거의 혼자 도망 오다시피 해서 피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건의 군사들, 고려의 군사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전사합니다. 그때 신순겸 장군이 여기에서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공산전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물어봐? 왕을 물어보니까 고려 태조 왕건, 고려 태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옳은 거 1번.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설치했다. 왕건이죠.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찾았고, 이 태조 때 이후에 성종 때는 흑창을 확대 개편하면서 의창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죠. 12무기의 목사,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했다. 성종 때. 자, 외침에 대비해서 개경의 나성을 축주했다. 거란의 침입 이후에 현종 때. 관악진흥을 목적으로 양연고를 운영하였다. 양연고 예종 때. 자, 5번 쌍기의 권위를 수용해서 과거제 광종 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태조 때.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다. 어렵게 나온다면 흑창이라는 단어를 막 여기에 사료에다 엄청나게 놔주고 흑창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럼 시대를 물어보면 언제까지요? 태조에서부터 성종까지.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요건 거의 3점짜리 문제죠.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10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 궁궐왕. 왕이 분노의 참표정으로 대문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흑수말갈이 몰래 당에 조공했으니 이는 당과 공무에서 앞뒤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흑수말각 정리해 라고 발해 무왕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예가 어떻게 해요? 싫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결국엔 당나라에 투항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발해 무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문위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였다.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발해 무왕 때 1번 정답. 구사당 십정의 군사조직? 그거 지금 신라가 나와. 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그렇죠? 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고쳤다라고 하는 게 이거 백제잖아요. 백제 성왕입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 외사정을 파견하였다라고 되는데 신라 문무왕이에요. 외사정 파견은 문무왕. 고구려 유민을 모아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발해는 맞지만 고왕이죠. 그래서 대조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11번 문제예요. 11번. 가에 들어갈 인물. 옳은 걸 찾아라. 1100년 태봉의 이음. 그렇죠? 1100년 태봉의 이음. 태봉제라고 돼 있어요. 태봉을 계속 써주고 있어. 신라 왕족 출신으로 잘 알려진 누가 세운 나라? 태봉이요. 태봉의 도읍은 철원이고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태봉제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그렇죠? 태봉제례, 어가행렬, 철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봉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궁예죠. 후고구려. 이름을 태봉이라 바꾸죠. 그래서 후고구려 궁예. 지금 누구? 나라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궁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한 것은 왕건이죠. 고려태조 왕건입니다. 자, 미륵부를 자처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궁예예요. 궁예가 잘한 것도 많지만 나중에 가서 자기가 미륵부처다라고 하면서 그 민심을 조금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세금도 막 너무 걷게 되고 이런 실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2번 궁예. 신라를 공격해서 경영을 죽게 한 것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견훤. 그렇죠? 노비왕건법을 시행해서 재정을 확충하였다. 광종 아닙니까? 그렇죠?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이거 뭐 신라가 지금 나와. 그렇죠? 신라 장보고를 얘기하고 있다. 궁예에 대한 설명 2번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1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라.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비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님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제가 왜 웃어요? 어려워. 모르겠어. 그렇죠?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닿을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시의 제목은 써 있잖아. 지금 설명이 송인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문인 정지상이 서경을 배경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동강 얘기가 나왔구나. 그렇죠? 서경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입니다. 서경 출신은 묘청과 함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개경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나자 김부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시기를 찾는 건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시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떠올려 보세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그 직전에 뭐가 있었어? 우리가 이자겸의 난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공부하는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잖아요. 9년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러면 이자겸의 난이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기 있네. 그럼 요거 아니야? 맞아요. 답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더. 이때 고려의 왕은 누구죠?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인종때잖아. 인종때. 그렇죠? 이자겸의 난도 인종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인종때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고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찾아봐라. 최충원 현제가 왕을 협박해서 창락궁에 유폐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유배보냈다.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힌트라고 하면 최충원이 등장을 했다는 거야. 최충원 형제가 왕을 협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최충원이 지금 정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충원 집권기인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숙을 유배했다라는 거죠. 왕숙 후에 강종이 되는 건데 명종을 패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일이 1197년에 있습니다.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나아번 유경이 최의를 죽인 뒤 최씨 무신 정권은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야. 그러니까 최씨 정권의 마지막 사람이 최의란 말이에요. 최의. 근데 최의를 죽였으니까 최씨 정권은 지금 끝난 겁니다. 왕에게 아뢰어 정방을 편전해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요 사무를 모두 결정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최씨 무신집권 기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1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면 어떻게 이거는 전기잖아, 전기. 그렇죠? 그래서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 거는 거란의 2차 침입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종을 죽이고 그리고 현종을 옹립한 사건, 강조의 정변이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자, 배중선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정하였다. 삼별초의 항쟁은 언제죠? 이것은 그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원 간섭기가 들어왔다 이런 건데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정한 것은 127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신정권기잖아. 훨씬 이후 상황이고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서 반란을 보이게 했던 이거 같은데 혹시 모르긴 한데 이거 같아요. 왜냐면 채취무신정권 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데 맞네요. 그런데 모른다고 치자고 정답은 찾았는데 자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중의 제거를 도모했다. 자 지금 조이총의 난이 언제인지 몰라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뒤에 뭐라고 있어요? 정중부 등의 제거를 정중부 집권기니까 이전 상황이잖아. 그렇죠? 틀렸어요. 김보당이 의종보기를 주장하며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잖아.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바로 의종이 폐위당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니까 무신집권기예요. 무신정권기. 그러니까 최씨무신정권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연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찾았다. 3번이 정답이죠. 자,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수령 옹주 묘지명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봐봐. 우리는 다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봐봐 그냥. 그렇죠? 자 왕족인 왕원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 지금 보면 왕족인 왕원의 부인이었대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으나 딸이 공녀로 이거지 이거. 시기를 물어봤죠. 사람 물어본 게 아니잖아. 딸이 공녀로 원에 끌려가자 그 슬픔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령원주가 살았던 이 시기는 많은 여성들이 공녀로 차출돼서 갔단 말이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때 결혼도감. 그렇죠? 그래서 공녀 차출했던 굉장히 슬펐던 원간섭기. 원간섭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농사직서료 세종이죠. 조선이 나왔어. 틀렸고. 초조대장경 이것은 고려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고려 현종 때 초조대장경. 거란이 쳐들어온다. 불심으로 막아내자. 이렇게 정동행성에서 회의하는 관리. 정동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어디 일본을 정벌하자라고 했다가 일본에 실패하니까 이거 아까운 군사기구인데 내정간섭기구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간섭기 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삼강행실도 이거 세종이잖아요. 조선시대고 백운동서원 이건 지금 나오면 어떡해. 조선 중종 때 주세붕에 의한 그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이죠. 그래서 중종 때 그 사액서원으로 그 소수서원으로 사액받지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15번 문제로 갑니다. 15번. 와,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문제가 길이가 기니까 3점이야 일단. 근데 이거를 버리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쉬워. 의외로 쉬워요. 한번 봅시다. 가는 화엄사상의 요지를 정리한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이잖아. 그렇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 자, 귀법사의 주지로서 모르겠다. 왕명에 따라 민중을 교화하고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노력했고 향가인 보현시범과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보현시범과 고려 균현대.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 됐습니다. 다번.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11세에 출가했고 31세에 송으로 건너가서 고승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교서적을 수집해서 귀국했습니다. 국청사를 중심으로 청태종 창시했고 이렇게 교광염수를 했던 의천이죠. 의천. 그래서 왕자면서 이렇게 출가를 했던 스님 의천. 12살에 출가를 했고요. 수행사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 청태의 교리에 의지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법화신앙으로 강림만덕사에서 백년결사가 중요하죠. 요새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 균열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놔두고 풀어봐. 자, 1번 신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은 해심. 그러니까 아니죠. 정예산수 동로점수 누구예요? 진울 아니에요? 진울. 확실하게 알아. 그런데 나는 균현대 진우라고 맞는 설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을 건데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해놓으라고요. 그렇죠?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설보와 교장 의천이네. 확실하게 알잖아.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는 게 여기 등장을 했잖아요. 옳다거니. 그럼 이거 아니겠구나. 틀렸고.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야지. 그렇죠? 자,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던 도의입니다. 도의 법사는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간간히.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도의.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고려 요새와 구산선문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 고려시대인데 이거는 구산선문이니까 뭐예요? 선종이니까 신라 말 아닐 것이다. 이건 알죠. 승과에 합격하고 왕사에 임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과라고 하면 어느 시대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만 승과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라도 있고 그렇죠? 다 고려가 아니고 여기는 신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틀려야지. 틀렸어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1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 이 작품은 이규보가 예성강 하구의 전경을 묘사한 시입니다. 이러면 벌써 끝나야 돼. 이규보는 고려 무신정권,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씨 무신정권 집권기에 활동했던 문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고 그리고 예성강 하구에 뭐가 있어요? 병란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성강 하류의 병란도. 그럼 벌써 고려시대를 감을 잡아야죠. 병란도는 국제무역항이니까 어느 시대예요? 고려시대예요.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쉽다. 그렇죠? 자, 1번 송상이 활동했다. 송방을 두었다. 조선시대. 특히나 정확히 얘기하자면 조선 후기 송방.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재했다. 활구. 고려 숙종 때인데 자, 지금 언제를 물어보고 있어? 국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국가. 고려. 전기인지 후기인지 이런 거 구분 안 했어. 그냥 고려예요. 그러면 요거는 고려잖아. 그럼 맞죠? 2번이 정답이에요. 쉽다.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독했다라는 거 신라 지중학 때부터 시작된 거고 담배, 면화, 생강 이런 상품 작물 조선 후기지요. 그렇죠? 내다 팔려고 재배했던 작물이잖아. 일본과 교역을 위해서 부산포, 연포, 제포 이 세 개 항구를 개항했었던 삼포개항은 조선 세종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있었던 건 어디예요?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이죠. 17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는 것. 가가 민족인지 국가인지 몰라요. 근데 이 가라는 상황인지 뭔지 인물인지 민족인지 모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고려가 어떤 대응을 했다는 거죠. 김윤우가 충주 산성 방어비열감이 되었는데 무엇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충주성을 70일간 포위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김윤후가 등장을 하잖아. 그럼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승려 김윤후가 활동을 했을 때는 몽골의 2차 침입이야. 그래서 몽고 장수 살리타를 이렇게. 그런데 충주산성 방어별감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장수가 됐잖아. 그러면 5차, 6차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5차 침입, 충주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량이 거의 바닥나자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내서 한다면 귀철 가리지 않고 모두 관jak을 내리겠다. 관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획한 소와 말을 주었고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니 적의 기세가 꺾여 남쪽으로 침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충주전투. 자, 지금 보면 고려의 대응이죠. 몽골이 쳐들어왔다는 거 이거 같아. 가번이. 그렇죠? 자, 윤관을 보내서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동북구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진. 그러니까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예종 때 쌓은 것이 동북구성이죠. 여진과 관련이 있죠. 자, 박이로 하여금 수심한 섬을 정벌케 한 것은 고려 말이죠. 그래서 왜구를 정벌한 거예요. 그렇죠?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이건 거란의 1차 침입. 그렇죠? 자,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장기항전에 대비한 것은 몽골의 2차 침입. 몽골이네요. 맞네. 이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몽골의 침략에 대응해서 고려가 했던 거는 4번이야. 최영이 철령이 설치에 반대해서 요동정벌 추진한 것은 이건 어디예요? 한족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명나라. 명나라가 어떻게? 야, 여기 철령 이북당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래서 철령이 설치해서 우리가 여기 지배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런 요동정벌에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몽골과 관련이 있는 건 4번밖에 없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문제예요. 밑줄근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나전입니다. 나전합입니다.
고려에 온 송해 사신 서긍이 솜씨가 제일 세밀해서 귀하다 평가할 정도로 고려의 나전칠기 기술은 엄청 뛰어났습니다. 이 나전 합을 비롯해 고려시대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졌다는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봅시다.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 문입 성명인데 고려시대 거잖아요. 그렇죠?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고려시대입니다. 자 정자 삼강첨자네요. 그렇죠? 엄청 유명한 거 삼강 운항문이 매명 고려시대고 자 월정사 팔각구층탑 고려 아니야. 그렇죠? 이거 같은 법주사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법주사 팔상전 그렇죠? 충북 보은에 있는 거. 그래서 5층으로 된 목탑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통층으로 돼 있어요. 한 층으로 딱 뚫려 있죠. 그래서 시기가 틀린 것은 조선 후기예요.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화약 무기 연구 성부자. 화약하면 최무선 아니야? 그렇죠. 최무선 그리고 고려 말의 최무선 그리고 조선 전기에 가면 초기에 가면 고려 말 최무선의 아들 최산까지 그렇죠? 중국의 군사기밀이었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의 자체 생산에 성공한 누구? 그러니까 최초라고 했으니까 최무선 같다. 그의 활동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되새겨본다. 중국인 이원에게 염초제조법 원래 중국에서 안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최무선이 계속 그 상거래하는 무역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상인 이원과 친해져요. 친해지면서 조금씩 알려줘 그러면서 배워오는 거예요. 자 나세 심덕무 등과 함께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염초 화약 제조법을 우리가 배웠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었겠지. 만들어서 이 무기로 왜구를 토벌했다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든 가번 이렇게 이제 나와야겠죠. 고려 최무선의 활동 1번 신기전과 화철 개발했다. 조선 세종 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전이 뭐예요? 로켓 화살이잖아. 치켜주 팍 나가는 거. 자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했다라는 거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최무선이 화약 제조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화약 제조법을 알기 때문에 화약을 만드는 기구를 설립해 주세요 라고 해서 화통도감을 만들게 되죠. 이곳에서 화약도 제조하고 화포도 만들게 되는 거죠. 2번이 정답. 불랑기포를 활용해서 평양선을 탈환했다라는 거죠. 왠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불랑기포는 뭐야 모르겠는데 뒤에 평양선을 탈환했다. 여기에서 알아야죠. 평양성을 탈환했던 전투는 우리가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의주에서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지고 조명연합군이 쭉 내려와서 우리가 역전을 하죠. 전세 역전을 한 것이 첫 전투가 평양성 전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성 탈환 임진왜란 때요. 조충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참여했다. 이건 효종 때 조선시대 조선 효종 때 발화장치를 활용한 비격 진천례는 언제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선조 때 이장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비격 진천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이건 현종 아니죠. 효종이에요. 효종. 효종 때 우리가 북벌을 전기를 하려다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야 러시아가 커지니까 우리 도와줘. 그래서 조총부대를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때가 언제다? 효종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0번. 자 20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전하께서 명하신 대로 장악원에 소장된 의계와 악보를 새로이 교감해서 악학계범을 완성했다. 자 예조판서 성현을 비롯해서 편찬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차등을 둬 상을 내리도록 해라. 악학계범. 성종 때죠. 조선 성종 때. 그치? 그러면 조선 성종 때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예요. 주자소가 설치돼서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조선 태종 때. 갑인자는 세종 때.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광희군 때 허준. 그렇죠? 자, 조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은 너무 멀리 갔다. 그렇죠? 영조 때지요.
자,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사는 세종때 아닙니까? 그렇죠? 뭘 안 나와 왜? 자,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 승남 성종때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종때 여기에서 정답 5번. 그렇죠? 그래서 성종때 비교적 이런 게 전통적인 한능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왕 풀고 그다음에 이제 왕을 맞는 거. 자, 20번의 정답은 5번이고 우리가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1번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죠. 3점이네.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자, 윤필상, 유순 등이 패비 윤씨의 윤씨가 패비 언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시호를 의논하면서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하겠습니까? 라고 아뢰니 시호만 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승정원에서 정교하기를 패비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사약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 등을 승정원 일기에서 조사해서 아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패비 윤씨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 사약이 나왔어. 지금 요거는 사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사화 뭐예요? 갑자사화 때, 연산군 때 연산군의 어머니 생모 윤씨, 중전 윤씨가 패비되고 게다가 사약까지 내리면서 이것을 알게 된 연산군이 난리가 난 사건 갑자사화. 자,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해서 자신에게 붙는 자는 청구하고 자신들이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후진을 유인하게 괴격이 버릇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괴격하면 뭐 언행이 좀 격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를 의논할 때에도 조금만 이의를 세우면 반드시 극심한 말로 배척해서 꺾어서 따르겠다. 조광조, 김정 등을 원방에서 안치하라 라고. 지금 이게 지금 조광조가 어떠한 정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광조를 지금 뭐 탄핵하는 뭐 이런 내용의 상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답이 나왔죠. 그럼 중종 때 조광조의 급진개혁에 반발해서 나왔던 게 뭐예요?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그렇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1번 선산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 단종 복위 운동은 세조 때 아니에요? 세조 때.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됐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그러면 이 다음 사화, 을사사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했다. 이괄의 난 인조 때 한참 뒤에. 그렇죠? 자, 성희한 일파가 모르겠다.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연산군을 몰아냈구나. 이게 뭐예요? 중종 반정.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어야죠. 그래서 연산군이 폭정을 하니까 신하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반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옹립을 해요? 중종.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을 일으킨 것이 4번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5번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 사화죠. 그래서 무오사화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연산군 때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것은 이전 상황이고 그렇죠.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22번 문제가 되겠네요. 22번 문제.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라. 조선시대 언론활동, 풍속개전,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을 간정했던 기구고 대사헌, 지비, 장령, 감찰, 직제로 되어 있다. 건국 초기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서 설치했고요. 경국대전에서는 정살론평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허위를 금지하는 일을 관장한다. 뭐 잡는 거야. 그렇죠? 막 잘못했을 때 비리 이런 것들을 감찰했던 기구 사헌부를 얘기하죠. 조선시대니까. 그렇죠? 자, 업무일지인 내각일력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규장각일지예요. 규장각일기.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이거는 헷갈려라 그런 거지. 조선의 3사는 뭐예요? 언론기구잖아. 그런데 고려의 3사는 회계기구예요. 그렇죠? 자, 의대, 후원이라고도 불렀던 승정원. 인진외란을 거치면서 국정정보를 총괄했다. 이건 비변사 아닙니까? 그렇죠? 오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서경권은 양사가 행사를 해요. 그래서 사간원과 사헌부를 일컬어서 양사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서경권을 행사했던 거 사헌부예요. 사간원과 함께.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 23번 문제로 갑니다.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라. 야, 이거 순서 맞추기네. 자, 가번. 임금이 권례에 있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다. 그래서 화가 났죠. 권례에 쓰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 명에도 못하던 짓인데 네가 했단 말이야. 이 숙종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잖아. 영의정 허적이 마음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렇죠? 용봉차일. 그러니까 그 임금의 왕의 군사용 천막을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받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남인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인을 만나서 서인 니네가 집권해. 그래서 한 번에 집권 세력이 바뀌는 첫 번째 환국이죠. 병신왕국을 얘기하고 있다. 자, 비만기를 내려서 국군이 안정되어 왕비가 복위했대요. 왕비가 복위. 백성에게 주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다. 장씨의 왕후 지위를 거두고, 그러니까 지금 장씨 그 왕비가 없었나 봐. 폐위가 됐었나 봐. 근데 다시 복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장씨가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희빈으로 다시 강등시킨대. 그러니까 원래 왕비가 있었고 왕비를 추천했어. 그리고 희빈이 왕이 됐어요. 아, 왕비가 됐어.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요 있었던 왕비를 복위시키고 요 중전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켰다는 얘기죠. 아, 복잡해? 뭐가 복잡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현왕후 민씨 복위 됐던 일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술왕국.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영세가 험난할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라고 했으니 삭탈 관작하고 성문같이 내쳐라. 그리고 송시열 구하려는 자가 있으면 진짜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결국에 송시열을 사사합니다. 사약을 이렇게 보내서 죽이게 하지요. 자, 지금 보면 서인이 지금 완전히 몰락했어요. 남이 다시 집권했단 말이야. 근데 이 원자가 누굽니까? 이 장희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환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왕국.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황국, 두 번째 황국, 세 번째 황국. 야, 이걸 3점을 줬어? 이거 공짜 문제야.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 다, 나가 정답이 돼야죠. 가다나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와, 이런 문제는 다음번에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다 알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밑줄군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책은 조선시대 문신 어한명이 작성한 강도일기입니다. 자, 이 뭐 강도가 아니고 이게 강강자잖아. 그렇죠? 전란을 피해 복림대군과 인평대군 등이 강화도로 이동할 때 복림대군. 당시 경기 좌도 수훈판관이었던 저자가 왕실을 보호하여 강화 앞바다를 건너게 한 과정을 기록하게 합니다. 당시 국왕과 세자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서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어요. 아, 지금 앞에만 보면 이게 정묘호란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대잖아. 그럼 병자호란 아닙니까? 그렇죠? 인조 때 병자호란입니다. 자, 1번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정문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고요. 강옥립이 사르흐 전투에 참전하였다. 강옥립 광해군 때 아니야. 이때는 인조 때고 광해군의 중립외교. 자, 세 번째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역시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임경업 장군 이때가 언제예요? 병자호란 때입니다. 4번. 자, 5번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해 했다. 모르겠다. 뭘 몰라요. 우리가 최윤덕 나왔잖아. 세종 때 4군 육진. 육진은 김종서, 4군은 최윤덕이잖아. 4군을 개척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거상, 임상옥. 북경에서 인삼무역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연행사. 수행원으로 북경에 간 만상이구나. 임상옥이 인삼무역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 북경 상인들이 불매 동맹을 통해 인삼을 헐값에 사려고 하자 그는 가져간 인삼보따리를 태우는 기질을 발휘해서 북경 상인에게 인삼을 높은 가격에 매각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지금 막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상이라고 나왔잖아. 장사를 막 하고 그리고 막 열받으니까 그 인삼 안 팔아 니들한테 그리고 불질러 버리고 막 그래서 오히려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인삼을 이렇게 팔았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만상 이런 단어들, 연행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럼 조선 후기 상황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삼안통보, 해동통보 이건 고려 때잖아. 그렇죠? 고려 숙종 때 솔빈부의 말, 아이고 이거 발해 아니야? 그렇죠? 자,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했다. 이거 조선시대인데 자,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영암은 모르겠는데 당항성은 알아요. 신라 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라 때구나.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게 하였다. 경시서 시전 감독 경시서 고려시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조선 후기는 3번밖에 없대.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25번 정답은 3번이고 이 정도 하고 좀 쉬어야지. 그렇죠? 인간적으로 좀 쉬어야죠. 너무 빨리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갑니다. 쉬었다가 갑니다.